엄마 나 사고 쳤어요. 잭 정말이에요. 잭 엄마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않으면 체포될 거예요. 며느리가 전화로 엄마 역할을 했고 누군가가 주장하는 현실적인 연기를 했어요. 잭이 전화 반대편에서 응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사기를 목격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묵묵히 사랑하는 고양이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습니다. 제 이름은 메리이고 저는 67세입니다. 저는 고양이와 함께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펜션에 남겨둔 돈 남편이 3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를 시골의 큰 집에 남겨두고 고양이 한 마리만 키우고 있었는데 저는 남겨졌지만 익숙한 집을 떠나지 못하고 1년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두 아들 모두 남자 학교를 졸업하고 과학과 공학 분야의 직업을 선택한 이후로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 모두 여성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손주를 가질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막 38살이 된 마이클이 갑자기 미아라는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나에게 와서 결혼한다고 알렸다. 나는 그 여자가 고작 25살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내 수줍은 아들이 어떻게 그런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젊고 아름다운 여자 두 사람이 빨리 혼인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사진 결혼식도 하더군요. 요즘은 이게 뭐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지만 아들딸이 생겨서 신혼부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 동네에 아파트를 빌렸는데 자주 찾아오셨나 봐요. 큰 집에 혼자 사는 게 걱정이었는지 며느리는 늘 아들과 함께 오는데도 눈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대화를 시작할 때 그녀는 나에게 예 또는 아니요라는 간단한 대답만 했고 우리의 대화는 항상 빨리 끝났습니다. 우리 아들도 말이 적은 사람이어서 어색한 침묵을 채우기 위해 TV 소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힘들면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됐을 때도 잘만 말했는데 미아가 너 보고 싶다고 직접. 주말마다 오해할까 봐 두려웠어.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속이 뭉클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 카렌이 나와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드님은 여자 취향이 없네. 어리다고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는 잘하는데 항상 내가 만든 밥 먹고 설거지도 잘해줘서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어린아이들도 그럴 수 있지. 며느리라면 시집에 와서 집안일도 하고 대화 상대도 해줘야죠. 그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도 그렇죠. 세상 요리를 좋아해서 아들, 며느리에게 잔치를 대접해도 상관없지만 너무 친절하시네요. 한부모 가정 출신이시라면 사회상식도 배우지 못하셨네요. 좀 더 단호하게 말하라. 친구의 거친 숨소리와 독단적인 말들이 반복되어 혼란스러웠다. 내 며느리는 한부모 가정 출신이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너무 어려서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이혼하셨고 어머니가 그렇지 못해서 혼자 키웠던 것 같다. 그 사람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약한 모습을 표현하면 어떻게 그 사람과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또 맨날 너라고 하는 친구한테 혼날지도 몰라. 너무 친절하지만 항상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어느 날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일인데 드물게 쉬는 날인 며느리가 혼자 집에 찾아와 이야기를.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 직장에서 야채를 받아 나한테 나눠주려고 가져온 것 같다. 자기 의도인지 아들이 지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쉬는 날 저 멀리까지 찾아와서 거실에서 차 한잔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에 유선전화가 울려서 요즘 휴대폰이 흔해서 유선전화를 하는 사람은 친구뿐이었어요. 캐런이나 친척들이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뜻밖이더군요. 여기가 스미스 자택이군요. 이게. 이에요. 경찰이에요. 경찰이라는 말에 놀라 소리친 며느리 도 깜짝 놀라 쳐다보더군요. 경찰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죠? 당신의 아들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걸 봤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혀서 그는 가중될 것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때릴 정도로 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관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지만 피해자 가족은 친절했고
만약에라도 고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아들이 확실히 잘못한 상황으로 볼 때 피해자의 관대한 제안에 감사와 죄책감이 혼합되어 머릿속에서 생각이 맴돌았지만 당신의 아들은 선택사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이고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없는 것 같으니 아들을 위해 35,000달러 정도 준비해야 합니다. 네, 35,000달러 헐. 35,000달러라는 금액은 합리적인 금액이지만 그 전에 뭔가 잘못된 선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나중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들 요구사항 다 지인 보험사에 연간가입 요인 장남인가 차남인가 사고를 낸 사람은 장남 부인이 계시기 때문에 차남이 사고를 낸 줄 알았는데 실례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군요. 내 아들 소심한 질문에 무겁게 전화하는 남자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건 알지만 잭이 사고를 잭나 내 옆에 웅크리고 있던 내 사랑하는 고양이가 고개를 들고 비비고 있어 내 다리에 대고 잭 그래요. 잭은 고양이인데 며느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나에게 전달한 이 전화는 무엇입니까? 잭과의 통화로 전환해주세요. 잭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이해해주세요. 상대방이 잠시 대기하고 있는 동안 며느리가 재빨리 내 수화기를 집어들었다가 통화 상대편에서 잭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와 대화를 시작했다. 엄마 잭의 냄새를 맡았다. 정말 너야? 왜 그랬어? 사고 나서 미안해요. 눈치채지 못했어요.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훌쩍훌쩍였어요. 엄마 돈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감옥에 갈 거예요. 이해해요. 내가 처리할게요. 엄마 고마워요. 나는 그랬어요. 며느리의 현실적인 연기에 압도되어 통화 상대가 가짜 경찰로 바뀐 것 같아 급히 며느리와 통화를 바꿔 가짜 경찰과 동행했다. 통화가 끝났을 때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 며느리가 한숨을 전형적인 사기다. 그런데 잠깐만 돈은 준비하겠다고 했지. 가짜 경찰이면 지금 진짜 경찰에 연락할게. 와 제발 불가능한 연기를 해라.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아줬어. 괜찮아 난 너와 함께 있어. 미아 며느리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고 대화도 안 됐어. 잘 안 되네. 생각해보니 이 시간에 혼자 우리 집에 찾아온 게 이상했다. 그 말을 믿을 있을까? 친구가 며느리한테 조심하라는 경고도 떠올랐지만 나는 내 말을 믿고 싶었다. 아들의 결백과 그가 선택한 여자는 알았어. 이해해. 약속된 시간에 며느리를 믿기로 결정했다. 2명의 가짜 경찰이 우리 집에 인터폰을 울렸다. 이것은 경찰이 수집하러 왔습니다. 합의금 소심하게 얼굴을 내밀었고 두 남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입술을 풀었지만 정말 잭인가? 너무 진지하고 귀엽고 잭이 사고를 쳤다는 게? 나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이거 봐 잭이야. 스미스의 체포영장 합의금을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제시된 문서에 잭 스미스가 적혀 있습니다. 글쎄요. 잭 당신은 면허 없이 운전하고 있어요. 내 발 앞에 있던 잭이 나에게 다가와서 야옹거리는 목소리인데 가짜 경찰은 면허도 없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더 심해. 잭 너 그 귀여운 손으로 운전하고 있어? 가짜 경찰은 내 말투와 눈빛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잭을 내려다보았어. 배고프니 밥 줄까? 음식이라는 말에 신난 잭을 안고 가짜 경찰과 마주한 우리 셋째 아들 잭 스미스다. 가짜 경찰이 깜짝 놀라 뛰어올라 잭의 앞발을 들어올리며 비꼬는 미소를 지었다. 사고 쳐서 미안해 뮤. 가짜 경찰이 거대한 부메랑에 맞아 얼굴이 붉어졌어. 그중 한 명이 무슨 소리야? 경찰을 속이고 대답했는데 잭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했지. 이 멍청한 놈이 속이고 있어. 경찰은 중범죄야. 너네가 우리를 속이는 건 바로 너야. 뭐야? 그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짜 경찰의 며느리가 튀어나와서 우리를 속이는 건 너들이야. 이런 뜬금없는 전화가 진짜 우리 집에 왔다는 게 웃긴데 뭐야? 뭐야? 경찰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듣자 사기꾼들은 서둘러 입구를 나가려 했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부대에 의해 전혀 경찰이 절망에 빠진 사기꾼들을 에워싸서 지켜보며 심호흡을 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너 주연 배우 같았어. 시나리오도 연기 지도도 좋았어. 내 대답에 며느리가 빙그레 웃었음. 며느리와 함께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귀여웠고 처음 본 것이었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신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모니터에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카렌 내 친구가 사나운 자세로 서 있었다. 경찰의 이야기 때문에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각오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 때문에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당신이 그를 속이고 이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해를 풀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명의 사기꾼 중 1명은 여자 이름의 아들이었습니다. 여자 이름이 자기 며느리를 괴롭히고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여자 이름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이혼했고, 여자 이름은 그의 며느리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전 부인 그의 이혼으로 회사에 일이 생겨서 해고되고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던 것 같습니다. 카렌은 아들에게 내가 마음씨 좋은 늙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유산으로 혼자 살고 있는 아줌마, 그리고 나에게는 2 아들이 있다는 것도 내 눈이 먼 카렌의 아들이 친구와 함께 이 범죄를 계획했다. 우리 가족 정보가 미묘하게 유출된 이유는 가까운 사람이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이다. 계획이 엉성했다. 아마추어들의 생각이라 카렌이 빌려주지 않은 것 같지만 아들이 가십으로 범죄를 생각해낸 것은 사실이므로 아들의 잘못을 사과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지 않고 증오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은 나를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잭이 나에게 말한 것이 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양이였다면 내 아들은 사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기꾼에 대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녀는 좌절감에 발을 구부렸습니다. 내 아들과 나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라면 돈을 좀 도와달라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남겨둔 돈 낭비 안 할 거예요. 범죄자나 도덕이 없는 사람들을 도우면서요.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왜 당신만 그렇게 운이 좋은가요? 내 전며느리 매너가 없어서 좀 훈계하려고 했더니 도망갔고 아들의 분류는? 상징이구나. 억울하군요. 히읗손자도 없는 펜션에 사는 불쌍한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잘 대해줬는데 아들은 어린 아내를 얻었고 남편의 유산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무시당했다. 친구처럼 믿었다. 내 아내는 충격과 분노가 솟아올랐다. 내 딸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바로 위선자. 그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늑대처럼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빨리 35,000달러. 친구가 곤경에 빠졌습니다. 난 더 이상 친구가 절대로 너무 건방지면 후회할 것입니다. 준비는 위협이다. 위협이다. H 위협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밤에 혼자 거리를 걸어보는 건 어때? 내가 순진하고 너무 믿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거니까 방금 한 말 다 경찰에 신고할게. 시간이 멈춘 듯 악마적인 표정으로 얼굴이 얼어붙는 순간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타나 스마트폰을 흔들었다. 무서운 위협을 완벽하게 녹음했다. 카렌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설정한 순간 카렌은 무덤을 파지 않았냐. 그런 한부모 밑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부모가 둘 다 있어도 늘 거기 있다. 그 자식이 커서 내 아들처럼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고 마지막 비명을 지르고 도망갔다가 아들, 며느리들과 함께 앉아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 며느리는 나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자에서 남자로 옮겨가는 어머니에게 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 시어머니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셔서 정말 기뻤는데 저는 교육도 없고 상식도 없어서 늘 무례하거나 미워할까 봐 걱정이 되는 미아예요. 혼자 살면서 청탁 전화를 막아내는 기술을 연마했고 전화 사기 때 대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우리 집을 훔쳐보는 수상한 남자가 걱정돼 처음으로 우리 집에 혼자 온 그녀도 있었다. 전날 꼭 안아줬는데 나보다 더 큰 수줍음이 더 심했던 것 같아. 고맙다. 너처럼 씩씩하고 착한 사람이 내 며느리 엄마가 되어 정말 너무 기쁘다. 응, 미아는 좋은 여자고 엄마는 친절해.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어. 아들을 노려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 남을 배려하는 법을 좀 더 배워야 해. 미아 주저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해. 미안해. 아들이 머리를 긁자 며느리는 낄낄거렸다. 5년. 그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잭 놀자. 손주들에게 밀릴까봐 내려와 잭 냉장고 위로 달려간 잭. 진정해. 이리 와. 잭의 효심과 이름 부르면 대답하는 모습은 여전했고 이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던 며느리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요즘 시내에 전화 사기 많이 오고 있어. 괜찮아. 잭이 또 전화 오면 괜찮아. 그냥 쾅쾅 쫓아버릴게. 엄마. 며느리가 진심으로 웃었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이 웃었어. 전화 잘 받았어요. 스토리 어땠어요? 채널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 어디야? 우린 호텔에 도착했어. 시어머니의 짜증나는 말에 화가 났어요. 그만하세요.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나를 초대했나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여기 있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제 와서 데리러 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혼자 거기서 캠핑하는 게 어때요? 웃긴다 해봐. 전화로 형수. 들려. 시아버지랑 사이러스는 아마 근처에 없을 거야. 지금은 가족 여행이니까 방해하지 마. 네가 있으면 방해가 돼. 이런 일을 할 거라면 애초에 저를 초대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 이름은 발렌티나이고 저는 26세 주부입니다. 제 남편 사이러스는 원래 직장 선배였어요. 저는 그 사람의 믿음직한 사람에게 끌렸어요. 능력 있고 일도 잘하고 연애도 시작해서 몇 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바로 시댁에서 살기로 했어요. 꼭 둘이서 살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라고 권유하셨어요. 내 며느리로 오시나 봐요. 우리랑 사는 게 당연해요. 요즘은 별 상관없잖아요. 둘 다 아직 건강해요. 사이러스가 말했지만 너무 강하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이러스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시부모님과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기 싫었고 시어머니 말대로 하기로 했고 발렌티나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 잘 살아도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너무 괜찮아. 그럼 만나서 반가워요 발렌티나. 그런데 지금. 그땐 사이러스를 거절했어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동거를 시작한 이후로 시어머니한테 거의 매일 왕따를 당했거든요. 발렌티나는 당신을 갖고 있어요. 쓰레기 내놨어. 아니 왜 아직 안 했어? 아침 청소 끝내고 한꺼번에 하려고 했어. 네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해야지. 연기하는 줄 알았어.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 눈엔 비협조적인 며느리로 보였나 봐요. 미안해요. 쓰레기는 바로 버릴게요. 너희 집이 아니잖아. 너희가 해야 할 곳 우리 식으로 따라해. 알았어.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목욕도 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해. 주부인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밀어붙였다고 집안일을 모두 나에게 맡기고 소파에 누워서 녹화한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집안일을 분담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나에게 밀어붙일 생각이었을까? 생각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매일 집안일을 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형수 세실리아. 세실리아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맨날 놀면서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버릇없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간섭하고 싶지 않아서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세실리아가 저를 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하인 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역까지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 뭐 지금은 집안일로 바빠서 당연한데. 하라고 했어. 여기 멀지 않아서 나는 걷고 싶으면 혼자 갈 수도 있는데 세실리아가 항상 나한테 운전해달라고 하더군요. 빨래 널고 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 세실리아의 요청은 늘 갑자기 왔어요.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다음엔 나도 내 일정이 있어서 웃었다.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세실리아의 태도에 화를 참으며. 결정. 세실리아는 나를 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쳐다보며 대답했다. 이게 누구에게 부탁하는 방식인가. 벌써 어른이 되었네요. 세실리아에 대한 짜증을 억누를 수 없었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고 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마도 밤 10시쯤 돌아올 것 같습니다. 세실리아는 태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고 돌아오는 일정만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마치 내가 데리러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지만 최소한 감사함이라도 표할 수는 없을까? 아직도 나를 하인이라 생각하는. 나는 혈연 관계가 아니다. 세실리아는 내가 조금 비꼬는 말이라도 하면 화를 낼 수 없다. 아마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받고 강의를 듣게 될 것이다. 번거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세실리아의 이기적인 태도를 참을 수밖에 없었고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야, 빨래가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빨래 끝나면 바로 걸어두세요. 안 그러면 냄새 날 거예요. 세실리아한테 늦을 것 같아서 빨래 끝난 후에 해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방해해서. 늦을 거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화를 내셨다니 정말 말도 안 돼요. 세실리아를 역까지 데려다 줘야 하는데 왜 집안일을 못 하시나요? 변명 말고
결국 빨래를 다시 하세요. 빨래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낮에는 한숨을 쉬고 다시 집안일을 했다. 매일 시어머니와 세실리아에게 횡포를 당하고 있는데 사이러스와 시아버지가 퇴근하면 시어머니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발렌티나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처음엔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런 태도 변화에 헷갈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늘 저녁이었어. 발렌티나가 가르쳐주는 동안 만들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맛이 딱 좋아. 정말 다행이야. 사이러스와 시아버지가 자기가 집안일을 다 떠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 나한테 요리 얘기를 자기가 직접 만든 것처럼 얘기하고 두 사람 앞에서는 시어머니와 세실리아가 그런 척하는 것. 사이러스와 시아버지는 내가 눈치채지 못한다. 두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시어머니와 세실리아에 대해 몇 번이나 상담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늘 말리곤 했습니다. 사이러스는 시어머니와 세실리아 둘 다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족 관계를 망칠 수 있는 말은 뭐든지 하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고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이러스가 발렌티나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람을 잘못 골랐나 봐. 불쌍한 것. 최근 들어도 여전할 정도로 험담을 들었다. 두 사람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세실리아는 나를 하인처럼 대하고 이기적인 요구를 한다. 시어머니가 밀어붙인다. 집안일을 하고 최근 쇼핑을 시작했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든 지내던 중 어느 날 세실리아가 갑자기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지 않은 여행을 가는 건 어때요? 최근에 가족이 있네. 그거 좋은 생각이네. 나도 싶다고 생각 중이었는데 둘이서 시아버지와 사이러스를 눈빛나게 초대해서 여행 가자. 응, 그렇지. 좋지. 아빠도 피곤하지 않을까. 가. 여행하고 쉬는 거 마저 다음날 쉬면 하자. 세실리아와 시어머니가 제안한 일이야. 어차피 나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뒤처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세실리아가 나한테 물어봤어. 발렌티나 너도 그럴 거야. 응, 나도 물론 우리 가족이야. 발렌티나 도 가야 해. 그녀는 집안일을 열심히 일해. 둘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이 들어요. 그렇죠. 발렌티나 주저하지 말고 결국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여행 당일에 두 사람이 제안했지만 사이러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이러스는 운전 중이어서 아버지 이후로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시댁이랑 사이러스 도 와 있었는데 노골적으로 괴롭히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 사건이 발생했어요. 세실리아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금방 호텔 도착할 텐데 모퉁이만 돌면 바로 다음 출구로 내리면 휴게소에 들러. 알았어. 걔가 참지 못하니까 멈출 수밖에 없었어. 휴게소에서 세실리아 시아버지와 사이러스가 함께 화장실에 가고 시어머니가 내려 빈 페트병과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특별히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 버리고 차로 돌아오면 차에서 기다려. 너도 화장실에 가야? 아니, 난 괜찮아. 앞으로 더 이상 화장실이 없는데. 사이러스가 우리가 이미 호텔에 도착했다고 했어. 내가 거절한 건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라고 하신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테니 그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이제 가세요. 시어머니가 너무 집요해서 마지못해 화장실에 갔다. 나는 최대한 빨리 차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기다리지 않도록 서둘러 이동했다. 아까 무슨 일인지 한참 정신이 하나도 없는 휴게소에 남겨져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당황해서 사이러스에게 연락을 해보아드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더니 운전 중이라 눈치채지 못했나 보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도 안 받고 화장실밖에 없는 작은 휴게소 이런 곳에 남겨져서 이런 괴롭힘을 당할까봐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여행을 거부했어야 했는데 30분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 아, 지금 어디야? 우리는 이미 호텔에 도착했어. 시어머니의 짜증나는 말에 낫다. 제발 그만둬라.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초대한 거야. 그런 말은 하지마. 여기 있는 줄 몰랐어. 사실이 아니야. 이제 와서 데리러 가기엔 너무 늦었어. 혼자 밖에서 캠핑하는 게 어때? 웃기네. 해봐. 전화로 세실리아 목소리가 들려왔어. 시아버지랑 사이러스가 아마 근처에 없을 거야. 지금은 가족 여행이니까 방해하지 마. 내가 근처에 있으면 방해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나를 초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애초에 이런 짓 할 거면 여기 오지 말고 택시라든가 뭐 잡아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 택시라 해도 이건 고속도로잖아. 그럼 히치하이크는 어때? 어차피 이렇게 황량한 휴게소에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을 테니 사이러스와 내 아버님께 제대로 설명할게. 시어머니가 이제 어떡하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헤매다 낯익은 차가 도착했네. 사이러스 미안. 그 차는 사이러스가 몰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능숙하게 조종했다고. 두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는데 왜 그랬어? 사실 나는 그들이 발렌티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렌티나를 남겨두고 떠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와 사이러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실제로 제가 한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어머니한테도 잘 지내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시어머니는 안 맞는 사람하고 상의도 안 하니까 우리도 잘 지내고 있다고 고집스럽게. 내가 정말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했지만 며칠 전 우연히 시어머니와 세실리아가 나를 두고 떠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마침내 확신을 갖게 되자 아버지와 나는 대신 어머니와 세실리아에게 어떤 벌을 주기로 계획했다. 예정대로 두 사람은 호텔에 남겨두고 집에 가자 깜짝 놀랐다.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의 연기에 동조하는 척하고 발렌티나를 두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발렌티나에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발렌티나가 친구를 만나서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러고 보니 그들은 우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지갑은 우리가 가면 큰일 날 텐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그렇게 말해줘서 기뻤지만 내 편을 들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텐데 사이러스는 불안한 마음에도 태연하게 웃었다. 괜찮아 아버지. 난 처음부터 그 두 사람이 불만스러웠고 발렌티나에게 상처를 준 걸 용서하지 않을 거야. 행복과 안도의 울음소리를 냈어. 지금까지 미안해. 내가 괴로워하면서도 도와줄 수 없었지만 발렌티나가 그 사람인 걸 알아. 지금까지 요리를 해주신 분은 직접 만드신다고 하는데 요리 실력이 별로라. 시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며 친절하게 웃으시는 걸 보고 시어머니와 세실리아를 식당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호텔을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 돌아왔을. 마침내 시어머니가 사이러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사이러스는 이를 무시했고 시아버지도 전화를 받았지만 그 역시 무시했다가 나는 전화를 받았다. 지금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 나 집에 왔어. 어떻게 집에 왔는지 대답했어. 사이러스와 시아버지가 데리러 오셔서 집에 올 수 있었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시댁이 소리 지르기 시작해서 사이러스에게 전화기를 넘겼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발렌티나를 괴롭혀온 것도 알고 있고 이번에도 발렌티나를 남겨두고 갈 계획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와 아버지한테 한동안 돈을 훔쳤습니다.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통화하다 당황했어요. 아무래도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시아버지와 사이러스에게 돈을 요구한 것 같았어요. 사이러스는 그 돈으로 원하는 건 뭐든지 사왔는데 너희 둘 다 절대 돌아오면 안 돼. 마침내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 전화를 끊으셨고 두 사람은 우리에게 여러 번 전화를. 호텔에서 돌아오지 못한 두 사람은 한밤중에 몰래 떠났다가 돈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에게 우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사이러스와 시아버지가 지불해야 했던 돈이 있었다. 호텔과 택시는 그 대가로 둘을 집에서 쫓아내기로 했고 둘은 끝까지 나에게 울었지만 당연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나에게 한 짓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겼다. 용서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없고 그래서 당신이 일해야 합니다. 세실리아는 영원히 실업자로 남을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대학에 보냈고 그녀는 여전히 잘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힘으로 살아라. 그 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세실리아와 인연을 끊고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뜰하게 살고 있는 반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여유롭게 살고 있다. 시어머니와 사이러스 괴롭힘 당하지 않고 집안일이 즐겁습니다. 시어머니와 누나 CIA 대신 저를 영상에서